자, 이 시간에는 재무회계, 회계관리 재무회계 중에서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메뉴들은 여기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있는 입력값을 가지고 뭐 장부 관리랄지 결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중에는 기중 거래를 거래가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거래들을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장부 관리와 결산 관리 있는 내역들이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입력이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 부가 신고할 거 이외의 모든 항목들은 일반 전표 입력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기한다고 부가 신고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역 입력이 돼 있어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내역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매출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지만이 부가 신고 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이고 일반 전표 입력에 그냥 입력하면은 부가 신고 시에는 그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전표 입력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에 관련돼 있는 입력 사항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만 있으면 되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라고 돼 있는데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은 그 후에 원래 전표 입력은 두 개만 있었는데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생긴 거니까 위에 있는 메뉴부터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하나씩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일반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의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구성은 다른 창들과 이 앞전에 봤던 회사 등록에 있는 그리고 그 거래처 등록 같이 이런 그 창에서 봤던 것처럼 상층부에 있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메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뉴가 있는데 상층부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있는 메뉴들은 거의 그 모든 창이 같은 동일한 내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칸부터 지금 우리가 띄운 이 특별한 이 창에 대한 메뉴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역까지는 설명이 이미 돼 있는 거고 아래에 여기 있는 내역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전표 입력은 크게 이렇게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 하단부는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입력을 할 때 그때 하단부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하게 분계를 별도로 여기다가 입력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단부에서 분계도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내역이 아래에 표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눠 있긴 하지만 하단부는 상단부의 내역을 그대로 불러와주는 상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툴바의 내용들은 차후에 설명해드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역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메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제 년월이 나오는데 년월은 이렇게 우리가 월별로 입력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일자별로 입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월 2일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1월을 치니까 옆에 연도는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의 기수를 선택하면서 이 기수를 해놨기 때문에 부가세에 있는 기수를 연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016년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월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자를 입력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건 특별히 일자별로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가 써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1월 달에 있는 전체 내역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일자 월 1 쓰는 날에다가 그냥 이거를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고 엔터를 치시면 1월에 있는 모든 1월의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의 내역을 전부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일 이렇게 하면은 이자 치면은 일자가 2일이 찾이고 넘어가게 되겠죠. 나는 입력하는데 이게 이렇게 월 나눠서 또 다시 또 1월 입력하다가 뭐 3월 입력하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표가 왔는데 전표가 정리되어서 온 게 아니라 전표가 막 섞여서 왔어요. 1월부터 막 12월까지 전표를 막 섞여 온 경우가 있어요. 뭐 흔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자에 담겨가지고 무슨 전표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뭐 순서도 이렇게 월별로라도 정리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상자에다가 1년치 전표 전부 다 담아가지고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월별로 정리해서 그리고 일자별로 정리해서 입력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근데 시간이 그럴 때는 많이 걸리겠죠. 다시 분리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나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월별로 입력하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꺼번에 입력하고 싶다. 뭐 1월 갔다가 3월 갔다가 5월 갔다가 뭐 2월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옆에 변경 버튼이 있어요. 이 변경자가 하니까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밝아지는데 이 변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1월부터 뭐 12월까지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놨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변경을 누르면 다시 월별로 바뀌게 되고 다시 누르면 월을 선택할 수 있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표를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전표를 전부 다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위에 그 툴바 기능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력 방식 해가지고 상단에 입력 방식을 누르면 입력 방식이 년, 5월 1일이 있고 연월부터 년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다시 입력 방식에서 연월로 바꾸시면 위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상단부에 원래 메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아예 잘 보이도록 이렇게 빼놨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아예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아이콘을 바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내역은 상단부의 메뉴 중에 입력 방식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현금 잔액 돼 있는데 현금 잔액은 우리가 현재 입력돼 있을 때 현금 시제가 현금 잔액이 아니라 현금 시제예요. 시제가 얼마인지 현금 시제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회사에서 뭐 외상으로 한다는 것보다 더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는 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거래를 입력하면서 현금 잔액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대차 차익은 분계 내역이 대변과 차변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입력하고 있는 이 입력창에서 이 분계가 뭐 일단 차변만 입력하고 대변을 아직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고 한다면 차변에 있는 내역이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대변과 대차 차익이라는 것은 대변과 차변에 차익이 발생했다는 그 내역을 옆에 표시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하단부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이제 월 1을 왜냐하면 월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선택해놨기 때문에 월 1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씩 입력하면 이렇게 한 달씩만 입력하면은 월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 덜 치는 그런 수고름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월을 바꿔서 해야 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선택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는 전표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월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 건건이 월을 쳐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일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옆에 있는 이제 번호는 이 분계의 1년 번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2일에 몇 번째 분계다라고 표시해지는 게 번호예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값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 뭐 차변과 대변에 분계를 합치고 싶다든지 혹은 1년 번호를 바꾸고 싶다 싶을 때는 상단에 있는 번호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번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계가 나눠져 있는 분계를 합칠 수도 있고 같이 있는 분계를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분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 분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응?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분계를 합치거나 나눠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고 이거 1월 2일에 몇 번째 분계다라는 표시를 해주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번호 수정을 다시 누르면 이제 번호를 수정할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번호는 일부러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번호에다 커서를 해도 그죠? 안 되는 클릭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굳이 바꾸고자 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수정을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에 있는 내역은 뭐냐면 이 아래 하단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위에 입력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제일 하단부를 보세요. 좌측 하단부부터 쭉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팁이 나와 있어요. 팁. 구분은 아래에 있는 내역을 구분해서 입력하라는 내용이에요. 라고 돼 있어요. 뭐냐 보면은 구분 중에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쭉 주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출금과 입금은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온 거래예요. 아니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온 거래라도 차변 대변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굳이 출금 입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출금과 입금을 나누는 이유는 분계를 한 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굳이 출금 같으면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걸 또 한 줄 써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다. 현금을 이제 직원들이 밥 사 먹고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근데 그 내역을 분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하고 치지만 대변에는 현금 하고 쳐야 되잖아요. 현금 나갔으니까 그만큼을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구분해서 여기에 3번이 차변이니까 차변은 3번이잖아요. 3번 차변 해서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하시고 이 계정 과목 칠 때는 여러분들을 F2나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F2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F2 눌러가지고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찾으시면 되고 복리후생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가 500번 때부터 800번 때까지 나눠져 있죠. 왜냐면 원가에 따라 다르니까 제조원가는 500번 대, 도급원가는 600번 대, 보관원가는 660번 대, 분양원가는 700번 대, 운송원가는 700번 대 후반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본사 직원의 식대는 판매관리비 811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계획 과목 치시고 예를 들어 거래처는 식당 무슨 식당이 되겠죠. 그리고 적요는 직원 식대 직원 일일이 안 쳐도 상관없는데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하는 거예요. 직원 식대다. 차변은 25,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1월 2일 엔터 치면 똑같이 다 돼요. 엔터만 쳐도 돼요. 여기다가 4번 대변 아래 4번이 대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대변 쳐주시고 현금이 101번이에요. 왜냐하면 F2 누르면 바로 현금 있잖아요. 현금 누르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직원 식대 2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래 분계가 어떻게 돼요? 분계가 이런 식이죠. 상단부에 있는 내역을 상세로 보여줄 때 하단부에 있다고 그랬죠. 이 1월 2일자의 첫 번째 번호 1번이잖아요. 1월 2일자 첫 번째 분계는 이렇게 분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대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계를 차변 대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이거. 왜냐하면 한 줄 현금이나 한 줄 더 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삭제를 하고 두 개 다 삭제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골라서 여기다 대고 난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고 현재 라인을 삭제하면은 여기다가 차변 대신에 1번에는 출금 돈 나갔으니까 출금을 1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9번에 출금을 눌러주시면 하단부에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금 전에 차변 대변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분계가 나타나요. 방금 전에 여기 차변 아래쪽에다 대변 해가지고 썼던 거하고 똑같은 분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 줄 더 입력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구분에 출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로 1월 3일 날 1월 달에 3일 날 우리가 예금 통장에서 회사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회사 예금 통장에 돈을 찾았으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예요. 입금 거래예요.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통장하고 그다음에 자기 호주머니하고를 혼동하셔가지고 통장에 돈 나간 내역이 출금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니까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해서 입금 되는데 이거를 차변 대변 나눠서 하면은 3변 차변 그리고 차변이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현금 들어왔는데 뭐 예금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금 3만 원을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대변은 4번 대변해서 예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 103번에 보통 예금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하면 아래 하단에 차변 대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예금에서 차변은 현금이고 대변은 보통 예금 해가지고 3만 원이 돼 있죠.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눠 써줘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기 위해서 어떤 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여기를 일단 하나 지우고 삭제 누르면 지워져요. 여기 지금 여기 분기에는 대변 하나만 돼 있어서 대차 차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돈이 들어온 거래니까 대변 대신에 2번 아래에 2번에 있는 입금 2번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분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차변 대변에서 했던 것처럼 차변에 현금 써진 거와 똑같은 분기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뭐다? 출금과 입금은 어떤 차이다? 출금의 경우에는 차변에 있는 금액과 똑같은 현금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그냥 입력하지 않고도 할 때, 입금은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과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과 똑같은 금액의 현금이 들어오는 분계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그런 한 줄을 덜 쓰는 수고로움을 한 줄을 더 입력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금과 입금이라는 여기 있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금과 입금은 고스란히 전체가 현금인 경우에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혼합인 분계,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서 1월 4일 날 슈퍼에서 뭐 소모품을 샀어요. 소모품. 그래서 차변에서 소모품비를 샀죠. 소모품을 했더니 120원 소모품이 바로 나오는데 이 소모품은 이게 아니에요. 잘못 쳤어요. 이건 소모품이라는 이 재무상태표상에 재고자산, 그러니까 자산 항목이 자산 항목. 그런 경우에는 소모품비 소모품비 해서 소모품비라는 비자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830번에 있는 소모품비를 눌러줘야 돼요. 그냥 소모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고를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쓰지 않는 것은 소모품 이만 쓰면은 비자 써지도 않아요. 근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산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잘 쓰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소모품이 아니면 다른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쳐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하니까 F2를 누른 다음에 소모품비라는 아래에 있는 비용 항목, 판매 관리비에 있는 비용 항목을 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치고 소모품 산 다음에 소모품비 5만 원어치 샀어요. 뭐 카드를 사용해서 샀어요. 카드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카드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에요 해서 부를 2번을 0번을 누른 다음에 부를 해서 뭐 해당 사항 없는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은 이제 자세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내역을 이제 배워야겠지만 3만 원 이상 적격 증빙 수취한 거에 대해서 입력한 내역도 이따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일단은 이 중에서 보니까 1월 4일 날 대변에 대금직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2만 원은 뭐죠? 2만 원은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매출, 외상 매입에서. 그러니까 미지급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2만 원은 돈을 안 주고 왔어요. 2만 원은 안 주고 오고 3만 원은 현금 주고 왔어요. 그런 경우에 2만 원 미지급금에서 F2 미지급금 해서 253번에 있는 미지급금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또 5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2만 원은 아줌마 2만 원은 없네요. 현금은 3만 원만 가져와서 해서 대변에 이게 4번이 잘못 쳤어요. 이 4번 대변을 한 다음에 이 현금에서 F2 현금에 바로 있죠. 현금을 해서 3만 원을 현금했어요. 이렇게 분계가 5만 원어치 소모품 사오면서 2만 원은 예상으로 3만 원은 현금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현금이 있긴 하지만 출금해서 구분을 입력하지 않아요. 왜? 왜 그래요?
이 분계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분계가 미지급금과 차변 대변이 미지급금과 현금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는 출금하지 않고 대변으로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출금하고 입금은 뭐다? 현금 거래만 돼 있을 때 오직 이 모든 차변이나 출금은 차변의 분계가 혹은 입금은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의 금액이 전부 다 현금으로 된 경우에만 출금과 입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번에 있는 차변 그리고 4번에 있는 대변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과 6번에 있는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 항목을 이제 기준거래 입력을 이렇게 하는데 결산하려면 계정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계정을 마감하는 마감 분계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쓰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결산을 할 때 결산을 자동 분계할 때 자동 분계하시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입력되어져 나와요. 그런데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계정 과목이 있는데 계정 과목은 방금 전에 어떻게 했다? F2를 눌러서 계정 과목을 보시면 계정 과목 입력 코드는 F2를 눌러서 도움창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비를 입력 후 엔터를 치든지 하면 도움창이 뜬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뭐다? F2만 치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그냥 명칭을 쳐가지고 하는 경우에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 4자가 안 써주고 3자밖에 안 써져요. 이게. 그러면 소모품을 쳤는데 어떻게 나는 소모품비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자산 항목에 있는 소모품이 써지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F2 계정 과목을 쳐서 입력한다. 더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계정 과목을 외우게 돼요.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는 819번, 그다음에 뭐 임차료는 복리세 811번, 임차료는 819번, 송업분비는 830번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저절로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2 해서 검색한 다음에 F2를 눌러서 계정 과목을 검색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래처는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를 이런 식으로 직접 회사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매출이나 매입 같은 채권과 채무 관련된 것들은 거래처를 걸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권 채무 관리할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이 있다 그러면 F2 눌러서 거래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F2를 누르면 거래처 코드 도움이 나타나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가지고 하단에 상단에 있는 것은 하단에 이렇게 제 밑에 써 있어요. 기름키는 F2 도움창. 그래서 F2의 도움창에 F2 눌러가지고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미지급 한 회사를 난 대한상사에다가 미지급했어라고 한다면 대한상사에서 미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서 대한상사에다가 돈을 더 줬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채권 채무 관련돼서 왜냐하면 채권 채무는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게 있는 데가 있는 거고 채무는 돈을 줄 게 있는 거죠. 여기는 미지급이니까 채무와 관련된 거죠. 채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이렇게 코드로 걸어줘야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써도 돼요. 이런 이름만 써 있는 것들은 이 내역이 복리후생비에 그 같이 링크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두면은 미지급 나중에 이제 미지급 내역을 검색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회사가 링크돼 있어서 대한상사에 돈 2만 원 안 준 거 있어라고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적요는 바로 앞에 적요는 자주 쓰는 내역들.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그때 입력하면은 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무슨 거래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남겨둘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요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것처럼 식당에서 직원들이 2만 5천 주고 밥 사 먹은 거다라고 한다면 직원 식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런 분계들은 자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처럼 직원이 밥 먹는 건데 보니까 여기에 적요라고 해서 자주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는 직원 식대 및 차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쓴다. 그럼 나는 2번에다가 이걸 내역을 적어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번만 번호만 쳐도 내역이 다 적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그냥 바로 가서 칠 수도 있고 대한상사에는 여기는
외상 매입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내가 자주 쓰는 거 있다. 자주 내가 외상 미지금을 대한상사에다 미지금을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 아래 적요 등록에다가 하나 등록해 두시면 이렇게 있는 자주 쓰는 거 내역 외에 자주 쓰는 내역을 등록을 해 두시면 아래다 등록해 가지고 9번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누르면 안 써져요.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9번에다 입력하고 싶어도 입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그쵸? 우리가 계정가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보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F8번 적요 수정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적요 수정에서 우리가 내역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내역을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내역 9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모품 외상 매입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한번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등록해뒀다 그러면 이게 자주 우리는 대한상사에다가 자주 소모품을 외상 매입한다고 한다면 이걸 등록해 두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다 일일이 뭐 쓸 필요 없이 9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고 뭐 4번에 있는 재경비 관련 미지급 발생 이렇게 4번을 쓴다 그러면 4번 쓰셔도 되고 이거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잘 써왔던 것들을 저기로 등록해 놓은 거지 우리가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어디서 한다? 여기 창에 있는 적요 수정에서 지울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변과 대변 어느 것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서 하나만 입력할 수 있어요. 차변 항목이면 차변에, 대변 항목이면 대변에 입력할 수 있겠죠. 미지급이기 때문에 부채니까 대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